네, 안녕하세요. 도기환입니다. 자, 오늘은 6월 6일 현충일, 일요일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제가 준비한 기사가 하나 있는데, 금년 초죠? 금년 초에 뭐라 그랬지? 폭발적인 주택 공급량을 늘려서, 이렇게 주택 공급을 하겠다라는 어떤 그 당시에 이제 변창흠이라는 국토부 장관이 그 전에 우리가 이제 김현미 장관이 있었죠. 예, 김현미 장관이 있었습니다. 그 전에는. 그래서 그때는 김현미가 있었는데 김현미가 아파트가 빵이라면은 내가 밤새도록 굽겠는데라고 말을 했던 놀라운 발언이 있었죠. 집권하고 4년 내내 집이란 건 공급을 차단시키는 정책밖에 하지 않았는데 박원순 서울시장이 10년간도 다 주택 공급을 축소하고 재개발을 하겠다면서 재개발이 아니죠. 그걸 뭐라 그러느냐, 리디자인이라 그랬나? 그러면서 막 그 낡은 집에다가 벽화 그리면서 이상한 어떤 취향을 좀 이렇게 펼치면서 주택 공급을 좀 막았죠. 10년 동안. 그러다 보니까 이 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오늘날의 사태에 이르렀는데 이 김현미 장관도 거의 4년 동안의 그 공급에 대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다가 나갈 때 이제 빵 얘기를 꺼낸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죠? 우리 같은 일반인들이 그 국토부 장관 이름을 외웠던 적이 있는가? 각 부서의 장관 이름을 우리가 외운 적이 있었던가를 생각해 보면은 없다. 그런데 요즘에는 무슨 부 장관 이런 거 이름도 기억하게 되는 거 보면은 참 놀랍죠. 그러다가 금년 2월인가 됐나요? 벌써 그 변창흠이 이 사람이 그 LH 공사 사장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김현미 후임으로 왔다가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그냥 바로 그냥 사건 쳤죠. 근데 이 사람이 그 주장했던 게 이 변창흠이란 사람이 이제 주장했던 게 뭐 진짜 사상 최대의 공급량을 늘리겠다. 놀라운 공급을 올리겠다고 했던 거 기자회견 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여러분들도? 하도 사건들이 많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을 못 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는데 그때 이 그 폭발적인 공급량을 늘리겠다고 그 변창흠 장관이 뭐 하도 주장을 했었죠. 그 당시에. 주장을 엄청나게 했었습니다. 그때도 제가 방송 찾아보세요. 있는가. 제가 그 정말 자랑스럽게 예언자처럼 맞췄던 것들이 뭐냐면 박원순 시장이 용산하고 여의도를 개발하겠다고 했을 때 그때 이제 경매 가격이 용산하고 여의도 가격이 엄청나게 폭등을 했었습니다. 막 경쟁률이 폭등 어마무지했죠. 그때 고가에서 낙찰받은 사람들 지금 후회 엄청 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이 정부를 믿고 움직이면 안 된다라고 제가 늘 말했잖아요. 안 된다고. 정부는 금방 바뀝니다. 말이 금방 바뀌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용산하고 그 여의도 개발 안 할 것이다. 아마 봐라. 이 정권 끝날 때까지 첫 삽을 한 삽이라도 뜨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라고 했는데 얼라불라 끝났죠. 그 다음에 이 그 폭발적인 공급량을 1년 안에 하겠다고 했을 때부터도 이거는 거짓말이거든요. 있을 수 없고 할 수도 없는 일들을 우리가 이제 풍을 친다 그러는데 이거를 어찌 보면은 이제 이 바람잡이라고 해야 되나? 아주 못된 버릇이죠. 국가가 국민한테 이렇게 풍을 치면 안 됩니다. 안 되는 거. 이거는 질이 나쁜 거죠. 질이. 굉장히 질이 안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되지도 않는 거를 된다라고 말을 한다는 것은, 국가가 국민을 사기치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죠? 이런 게 잡히지? 네. 그래서 이제 제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언하는 게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안 되는 거를 된다라고 할 때 우리는 과감히 안 될 줄 알거든요. 보시죠. 과천청사의 4천 가구의 주민의 반발로 급제동이 걸려서 나쁜 선례를 남겼다. 대체 부지에 4,300가구 추진하고 태릉 용산에도 파장이 예상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시죠. 여기 한번 봐야 되겠다. 이 사진, 난 이게 누군가 했더니 밑에 과천시장이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있는 거 보니까 한번 보시죠. 지금 왼쪽이 과천시장 이 사람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 부의장 이 사람이고,
그 뒤가 이제 국토부 차관. 이 사람이 차관인지 이 사람이 차관인지 모르지만 얼굴이 있는 것 같은데, 그죠? 이렇게 회의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그러니까 차관, 그다음 민주당 의원, 그다음에 과천시장 이렇게 이제 보여준 모습을 봤습니다. 한번 기사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8월 정부와 여당이 발표한 과천청사 부지의 4천 가구를 공급 계획이었던 주택 계획이 지역 주민의 반발로 무산됐다. 과천시는 개발 중인 3기 신도시 부지를 대체 부지로 활용하겠다고 얘기했지만 3기 신도시 부지 등을 대체 부지로 활용하겠다고 했다. 임대주택 포함 4천 가구 공급, 노원 태릉 골프장, 마포의 서부 면허시험장, 용산의 미군기지 등 당정이 주택 공급 부지로 확정한 다른 지역에도 파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과 국토부는 당정 협의를 열어서 4일이죠. 잠깐만요. 아니다. 일단은 이대로 방송하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그 알람 금지해 놓으면 또 와이파이가 끊겨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4일 당정협의를 열어서 정부 과천청사 유유부지에 임대아파트 등 4천 가구를 공급하는 계획을 처리하기로 공식 결정했다고 합니다. 4일이죠. 6월 4일. 그러니까 엊그제예요. 이 자리에 참석한 김종천 과천시장은 3기 신도시와 함께 개발 중인 과천지구 일부를 용도 전환해서 3천 가구, 그 다음 시가와 예정지역에 1,300가구 등 4,300가구를 공급하는 방안을 역제안을 했다. 어쩌고저쩌고 여기까지 오는 길이 쉽지 않았지만 두 차례에 걸친 정부의 노력 덕분에 계획을 확정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8.14 주택공급 대책을 마련하면서 정부 과천청사 부지에 주택 4천 가구를 공급하는 방안을 포함했답니다. 작년 8.4 대책에. 근데 이제 공원 조성이 무산되고 임대주택 입주에 따른 집값 하락 등의 이유로 지역 주민의 반발이 커져서 심지어는 과천시장에 대한 주민 소환 제도까지 추진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민 소환이라는 것은 뭐냐면 지자체에만 있어요. 지자체장한테 단체장이죠. 단체장을 주민들이 일정한 어떤 구성원을 가지고 일정한 투표를 해서 투표수가 넘으면은 그 시장을 잘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시 얘를 갖다 해임시켜 버리는 그 민주주의 절차예요. 사실은 우리나라에 지금 국회의원도 이런 절차가 좀 필요하죠. 근데 이제 법을 국회의원들이 만들다 보니까 지들 불리한 건 안 만들어요. 지자체 당장한테만은 철저히 민주적이죠. 그지만 이제 국회의원한테는 민주적인 절차를 밟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천시장 입장에서는 한번 잘릴 뻔까지 했다 보니까 어때요? 그 다음에 내년이죠. 2022년에 이게 보면 지자체장에 대해서 선발하는 선거가 있죠. 그죠? 지금 그 서울시장은 오세훈이가 됐지만 오세훈도 내년도에 다시 한번 투표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1년짜리 시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내년에 시장 선거가 있다 보니까 이제 시장이 눈치가 보여가지고는 이제 이게 무산되는 거죠. 자, 이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지금 민주당 그 국회의원들도 작년에 아주 그냥 4월 총선에서 뽑혀가지고 겁없이 나대면서 거의 일당 독재로 했잖아요. 보세요. 제 예언대로 되나 보세요. 금년 말 지나면서 기세가 꺾입니다. 그 다음 내년 대선 끝나자마자 기세가 완전히 꺾이면서 내홍을 겪을 것입니다. 이거는 예측된 수순이다, 이게. 그래서 이런 정책이 안 되는 정책이다. 이런 정책은 내년에 지자체장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각각의 지역에서의 임대 아파트의 공급 정책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모르는가요, 그거를? 그것도 저는 궁금한데, 당정은 공급 대책에 포함된 다른 지역도 과천시 사례처럼 입지나 대체 공급 물량, 주민 지자체의 협조 등의 조건이 충족되면 계획이 변경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렇게. 네. 변경되겠죠, 반드시.
정부와 여당이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공급 계획을 밀어붙여서, 자, 이겁니다, 항상.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요 말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공청회라든지 어떤 논의 없이 그냥 이 정부 여당이 막 밀어붙여요. 그냥 우리의 속친 말로 그냥 미친놈처럼 밀어붙이는 거죠. 안 된다고요. 그게 정말 중요한 이 민주적 절차죠. 논의하고 공청회를 꼭 거치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가덕도 신공항 있죠? 요것도 지금 보면은 그 예비 타당성, 예타라고 하죠. 예타를 면제해 버렸잖아요. 그러면 엄청난 세금 낭비가 이루어집니다. 이거 부실공사의 원인이거든요. 예비 타당성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야지 되는 거지. 이런 걸 거치지 않고 그냥 세금을 쏟아부어 버리는 것은 부실을 불러올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여기에 땅 사놓은 사람들은 보상받으면 그만이죠. 이 땅을 오고돈이 일가가 엄청 사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자, 요런 일들 문제가 있는 거. 이 정책은 이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아무리 네 편 내 편 해도 사업은 사업이죠. 그러니까 공은 공, 사는 사, 비즈니스는 비즈니스. 이렇게 가셔야 되는데, 지금 이거 보면 너무 즉흥적으로 그냥, 동네 산악회나 조기축구에도 이런 식으로 하지 않습니다. 안 되게 되어 있는 거죠. 지역 주민의 반발을 일으켰고, 노원에서는 태릉 골프장의 주택 공급에 반발해서 오승록 노원구청장의 주민 소환이 추진되고 있다. 예. 태릉 골프장은 군대에 있어서도 꽤 큰 여건 그 요소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어떤 우리 자연환경이라고 하죠. 작년 말인가요? 작년에 그 박원순 시장 사망 직전이었죠. 그때 그 정부 여당이, 그죠? 문재인 정권이 그린벨트를 해제해라, 서울에. 이런 얘기가 한참 이슈가 됐었고, 그때 박원순 시장이 반대했었죠, 이거를. 왜냐하면 서울에가 그린벨트가 없으면 공기가 너무 안 좋아지거든요. 그런데 이거가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이 태릉 골프장을 노렸는데, 태릉 골프장 같은 경우는 이 군인들한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아마 이 태릉 골프장을 민다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군대에서의 반발 투표도 나올 겁니다. 한번 보십시오. 지금 그런 입장이 나올 거예요. 마치 선거 전문가 같죠? 점쟁이처럼 말을 해드릴게요. 군인들한테 태릉 골프장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근데 사람들 그러대. 야, 군인이 무슨 골프 쳐? 골프가 귀족 스포츠 아니에요. 아무나 치는 거고, 미국 같은 데는 그냥 초등, 중등도 치는 겁니다. 그냥 운동이죠, 운동, 스포츠. 자, 정부 여당의 주택 공급 계획이 첫 삽도 뜨기 전에 제동이 걸리면서 서부면허시험장, 용산 미군기지, 서초 서울지방조달청, 강남의료원 등 3만 3천 가구 공급을 위해서 확정된 신규 택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네, 예, 100% 영향을 미칠 거고요. 이미 과천시장이 주민 소환된 적도 있고, 주민 소환이 추진되어 가지고 쪼그라들어 가지고 이 과천시에 있는 4천 세대의 임대 아파트가 이제 좌초됐다, 안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노원에서의 태릉 골프장 쪽에 때문에 노원구청장도 주민 소환을 받고 있어요. 자, 요런 소식은 빠르게 전달이 되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이 강남 의료원 뭐 이런 데 있죠. 서초동 요런 데는 더 돈이 가진 사람들이 있는 데 아닙니까? 그죠? 서부면허 시험장 같은 경우는 이제 강서기 때문에 조금 반발이 어떨지 모르지만은 강남에 안 가고 서초에 있다가 이런 걸 하겠다는 것은 안 통합니다. 용산도 어딥니까?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반발이 있는 와중에 내년 대선 끝나고 그 다음에 바로 지자체 선거까지 가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거는 없다라고 봐야 됩니다. 지금 6월입니다, 여러분. 6월. 그러면 7월, 8월은 휴가 가야죠? 그죠? 그 다음에 11월, 12월은 연말이죠? 안 된다고. 인사철 딱 걸리고 모든 게 잘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몇 개월 안에 되는 일들이 아닙니다. 이거는 애초에 이 민주당이 집권하고 처음부터 실행했어도 될랑말랑한 일을 뭐 몇 개월 앞두고 되겠습니까? 안 되지. 그 다음에 그 과정이 민주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밀어붙이기 때문에
속도가 빠른 것 같지만 사실상 문제가 뒤에서 터지는 게 무섭거든요. 경매에 있어서 명도도 똑같아요. 먼저 어떤 서로 상황을 정리하고 가야지 처음에는 유야무야 좋은 게 좋은 거다는 식으로 서로 친하다가 나중에 대화할 때 돈 얘기가 나와가지고 그때부터 시간을 질질 끄는 사례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주당과 정부는 4일 당초 계획보다 더 많은 4,300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답니다. 당초 계획은 4,000인데요. 하지만 일각에서는 시장에 나쁜 선례를 남겼다는 지적이 오고요. 정부가 심사숙고에 거쳐 발표한 공급 대책이 지역 주민의 반발에 흔들려서 지역 주민 반발이 불거지는 노원구 태릉골프장하고 서부 면허시험장을 포함해 수도권 주요 부지에서도 갈등이 심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거는 상당히 기자가 예측을 잘 해놨습니다. 뭐 더 많은 공급 키로 했다. 이건 그냥 또 이게 아까 여기 얘기 잘 맞네. 백지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지켜봐야죠. 다음에도. 과천청사의 공급 백지화 했네요. 부지는 경기도 과천에는 정부청사의 4,000이었는데요. 백지화가 돼서 대체 부지를 공급한대요. 그러니까 다른 데다가 하겠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태릉은 만세대를 공급하기로 했나 봐요. 태릉에다가. 그랬는데 이제 지구 계획이 지연되고 있고 규모를 축소하라라고 논의가 되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내년 되면은 이제 이것도 대체우지 공급 어쩌고저쩌고 이런 식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어요. 그 다음에 영산구 캠프킴하고 정비창은 토지 정화 작업이 예상 중에 어쩌고저쩌고 뭐 설계 공모 중이고 뭐 이거 잘 안 돼요. 특히 용산, 강남, 과천 이런 데 있잖아요. 땅값이 너무 비싸거든요. 이런 데다가 임대 아파트 공급한다는 것 자체가 안 될 겁니다. 이거는 이제 합리적이지 않다. 그 정부 정책을 감정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합리성을 갖고 해야 되거든요. 그 지역의 입주민들, 그 주민들의 의견이 상당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뭐든지, 그죠? 대화. 8사 공급 대책을 통해서 정부 청사 부지를 포함한 수도권 택지의 24만 곳, 24곳에 3만 가구를 발굴한 것도 이때입니다. 하지만 당정 협의를 거쳐서 과천 청사 부지 공급이 백지화되면서 이번 정부가 발표한 공급 계획 중에서 지자체의 주장에 밀려서 취소된 첫 사례가 나왔다. 이렇게 나왔네요. 과천 시민들은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더 취소가 될 겁니다. 공급 계획에 강하게 반발해 왔고요. 과천은 주택 규모에 맞게 기반 시설이 정비된 계획 도시인 만큼 청사 부지는 모든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으로 개발돼야지 여기에다가 다시 무슨 4,000세대를 들이냐. 집값 떨어지게 이 말이거든요. 집값도 집값이지만 뭐가 떨어집니까? 그 도로 여건, 교통 여건이 너무 어려워지거든요. 안 그래도 과천은 막혀요. 그러자 과천 시장에 대한 주민 소환 투표까지 추진되는 여론이 악화되자 여당이 나서서 대체 부지를 통해 공급하겠다. 그러니까 즉 딴 데다 할게 이렇게 한 거예요. 자, 중규모 택지인 과천지구 내 자족용지를 주택용으로 전환해서 자족용지를 주택용으로 전환해서 하고 다른 데다가 1,300가구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공급 대상 부지가 바뀌지만 규모가 늘어나서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하지만 이것도 잘 안 돼요. 왜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이런 계획들 다 안 됩니다. 그냥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들 사업해 보면은 사업을 한다라고 하면은 사업을 안 해본 사람들은 말을 쉽게 하지만 사업을 해본 사람들은 이 사업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잖아요. 이런 것도 정말 어려워요. 이게 말이처럼 되는 게 아닙니다. 과천지구는 당초 과천동, 주암동, 막계동이 포함된 128만 7천 제곱미터 규모의 부지에 7,000세대가 들어설 계획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시장에서는 이번 수정 결정이 지자체가 반발하고 있는 다른 수도권 부지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공급 규모가 가장 큰 태릉은 서울 북부의 허파와 같은 역할을 해둔 녹지 공간을 허물고 아파트를 짓냐. 그래서 지역 주민이 반발을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부지 이전에만 5년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서부 면허 시험장도 남북 경업 시설이나 첨단 산업이 유치돼야 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러면 뭐 한도 끝도 없이 들려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서초동 조달청하고 국립외교원 부지는 규모도 얼마 안 되지 않는 공공임대를 짓는 게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냐라고 하고요. 용산의 철도 정비창 일대 주민들도 과천 사례를 동요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서초동의 임대 아파트는 정말 반대를 많이 할 거고요. 용산도 땅값이 무지하게 올라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현재 너무 열악한 환경에서 살고 있어요. 그때 이제 재개발을 한다, 주택을 공급한다 했을 때 오는 특히 어떤 임대 아파트라든가 기타 그런 거를 규모를 늘리려고 하면은 반발하는 여론이 굉장히 많이 생길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국토부가 수정 계획을 밝히면서 기존 발표 물량을 초과하는 대체 물량, 양호한 입지가 될 수 있겠습니까? 기존의 입지에서 밀려났는데 어떻게 대체 지역이 양호한 입지가 되겠습니까?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가 담보된다면 기존 계획을 수정할 수 있다. 근데 양호한 입지가 진지게 있었으면 글로 갔지. 자, 업계에서는 지역민의 반발에 밀려 이미 지정된 택지를 수정하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시각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천지구에 자족용지의 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자족 기능을 강화해서 베드타운화하지 않겠다는 3기 신도시의 전체적인 컨셉과 배치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요소네요. 그죠? 자족용지라는 게 스스로 만족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족용지를 에다가 이제 뭐 어떤 문화시설이나 기타 등등을 이렇게 지어서 그 지역 사람들이, 과천에 있는 사람들이 이곳에서 잠만 자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 일도 하는 어떤 터전을 만들려고 만들어 놓은 게 자족용지인데, 이 자족용지에 아파트를 지어버리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그냥 베드타운화가 돼버리는, 그냥 잠자러만 들어오는 동네 과천 이렇게 돼버린다는 거죠. 그런데 그거는 3기 신도시 컨셉이 안 맞나 봐요. 3기 신도시는 말 그대로 자족도시, 즉 인구 분산을 이제 생각하는 거죠. 인구 분산을 생각해야 되는데 이렇게 베드타운화가 돼버리면, 집만 때려지면은 당연히 베드타운이 돼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인구 분산 효과는 안 생겨버리는 게 생기죠. 그죠? 이런 게 또 있구나. 예. 자, 요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 그래서 이제 오늘의 핵심 뉴스의 핵심은 뭐냐? 과천 청사 부지의 4천 가구를 짓기로 하는 사업이 백지화됐다. 자, 그 다음에 그걸로 인한 여건이 3기 신도시의 그 사업에 악영향을 줄 것이다. 예, 이게 오늘의 뉴스가 되겠습니다.